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남북 관계는 아주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 가운데서 최근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인재로 주요 정당에 영입이 되거나 신생 정당에 영입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탈북자들도 일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사실 굉장히 좀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영입돼서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그 출마 선언 관련해서 같은 탈북자이시지요. 홍강철 선생님,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 전문가이신 홍강철 선생님과 더불어서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홍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강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예. 최근에 뭐 예쁜 아기도 낳으시고 좀 많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보니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네, 4.15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뭐 탈북자들 그 총선 출마 자체가 상당히 좀 드문 일 같은데 이런 혹시 전례가 이전에 있었나요? 이전에 그 조명철이라는 사람이 예. 그 국회의원, 그 비례대표죠. 아, 비례대표로? 예. 네, 자유한국당, 옛날에 새누리당 때 했죠. 아, 맞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미 있었네요. 네, 아, 그렇지만 이제 비례대표였고,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신생정당이긴 하지만 뭐 자유통일당의 그 탈북 여성 박사 1호인 이해란 씨도 자유통일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변인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또 이제 이 탈북자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태영호 씨도 그렇고 아까 이제 조명철 씨도 그렇고 이해란 씨도 그렇고 다 이제 이 보수 우익 극우 정당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좀 의문도 드는데 우리 홍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정치의 뜻은 없습니까? 글쎄, 해야 된다면 해야죠. 아, 예. 그런 또 뜻이 거부하진 않는다. 예. 네, 내가 나서야 될 때라면 나서겠습니다. 저도. 아, 예. 피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아무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경우는 상당히 고위 외교관 출신이더라고요. 좀 이력을 살펴보니까. 네. 평양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그 부모 자체가 평양의 대학 교수 또 뭐 인민학교 교원 생활을 했고, 네. 어려서 중국에 유학을 해서 중국어와 영어를 습득을 했고, 네. 5년제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했고, 덴마크, 스웨덴, EU, 영국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아주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네. 북한 고위급 탈북자 가운데 황장엽 비서 외에 태영호 전 공사가 두 번째 같은데 두 번째 고위급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위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고위급 아니죠. 그 사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예, 예. 공사를 하면서 세포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포비서를. 세포 비서. 예. 네. 당 세포비서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세포라는 거는 당원 3명부터 조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비서라는 게 큰 게 아니고, 그리고 북한 체계 자체가 예. 당에서 임명해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당리 신임이 저버리게 되면, 그러면 해임되고, 혁명가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하질 말에 항장엽 비서라고 해도, 예. 월급이라고는 말은 못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건 한 명밖에, 뭐, 최고지도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동지 동문다.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외교관 중에는 대사가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네, 바로 밑에 급이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사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영호 씨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보니까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죽인 용의자 선원 2명을 한국 정부가 그들의 의지와 다르게 네, 북송한 데 좌절을 겪고 의정 네, 활동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지역구에 나가서 네, 지역구 인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상황을 보고 있을 동료들과 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6명 죽이고 온 사람들, 예, 북송시킨 거, 예, 그러면은,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예, 예. 그 살인자는 보호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 북한 이탈 보호법에 네. 살인자는 보호하지 않게 돼 있다, 이미. 네. 그리고, 16명 죽인 거는 참 우리 이 남한에서도 쉽게 아주, 찾아볼 수 그렇죠. 없는, 네, 그런 사례들이죠.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우리 남한에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예. 그러면 그때는 현 정부가 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흉악범이죠. 네, 16명 그렇죠.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 둘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보호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또 극우 쪽에서는 그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국적이야, 노상 비난하는 거고요. 예. 비난도 올바른 비난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됐는데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16명 죽였으니까, 사형 냈겠죠. 아 사형 네, 근데, 나도 2010년 지나서부터는 북도 예.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아 북쪽도 네, 웬만하면 사형 집행 안 합니다. 최근에는. 아 그래요. 네. 어 그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북쪽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예. 네가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 문화가 그렇습니다. 묵은. 아하 좀 그런 게 좀 있군요. 네. 지금 남한에서는 지금 사형제 폐지 국가가 사실상 됐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유영철 같은 사람도 지금 사형 진즉 됐어야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네. 아무튼 북한도 조금 그래도 변화가 있긴 있는가 없습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변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권 가지고 많이 떠드니까 예, 예. 변하게 돼 있었죠. 음,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지역군으로 나가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동료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예,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러자면 태영모라는 이 사람도 북에서 살 때 예. 올바르게 살던 사람이었어야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바깥에 그 외교관들이 한국 네, 남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아, 인터넷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 지켜보고 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 태용호 네, 씨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 뭐 네, 경찰들이 뭐 엄청 경호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이제 경호 인력 자체가 원래가 그 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각급.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이 원래 따라 붙고 그분의 그 동선 자체가 다 비밀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출마를 하게, 이제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 민들을 늘 그 일상적으로 만나서 민원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 이게 나중에 뭐 당선돼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호 문제에 있어서. 아, 글쎄, 그 경험 문제도 그렇죠. 뭐, 대한민국이, 뭐, 치안이 그리 뭐 나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경호하는 것 자체도 위에서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고 암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북은 그렇게 뭐 암살하고 뭐 이러진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기도 예.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남한 내에 또 어떤 뭐 그런 뭐 태영호 씨를 또 이렇게 이 반통일 세력으로 해가지고 또 아주 극렬 어떤 또 대학생 단체들에서는 막 태영호 가만히 있으라라고 편지도 이메일도 보내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누구도 거기다 그 반론 제기 못하죠. 예,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올바른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반박 못합니다. 예. 그런데 터무니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니까 북은 나눕고 그다음에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번 아마 인터뷰할 때 북한도 선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네, 투표 제도가 있고 거의 네, 뭐 90% 이상 투표를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거의 투표는 하지만 어떤 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없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쟁이잖아요, 경쟁. 네, 그래서 다양한 후보들이 있고 정당들도 색깔이 그냥 천차만별이고 네, 저 북한의 투표 선거제도라고 우리 지금 남한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태용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우리가 경쟁하니까 너희도 경쟁해라. 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 예. 북에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말하면 지역구죠. 예? 예.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찬성하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당에서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그런 사람들 내세운다, 다. 노동자가 최고인민의 대의원 되고 농민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 출마 자체가, 자체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다. 그렇죠. 예, 우리도 하긴 여기서도 공천할 때 뭐 검증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북한이 지금 노동당이 있고 네, 청우당입니까? 네. 청우당이 있고 또 무슨 당 있나요? 뭐 사회민주당도 있고요. 사회민주당. 예, 그리고 그 사회민주당은 옛날에 그 조만식 선생이 그 당수였죠? 아, 그 당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조만식 선생이 당수였을 때 뭐 최용건 아시죠? 최용건. 예, 예, 예. 항일빨치산. 그 네. 사람이 그 당시였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아, 그랬었군요. 그리고 저기 총련에도 우석이 있죠. 그러니까 청우당 그다음에 어, 민주당. 사회민주당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총련. 총연요? 네, 총련도 그 우석이 있습니다. 하나의 당입니까? 하나의 당처럼 뭐 취급해준다, 그거. 총연. 네. 아, 그렇군요. 일본에 있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당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지역에 말하자면 우리 지자체 뭐 대표들을 이렇게 선거할 때 이렇게 내세웁니까? 후보들을?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정당의 후보들이 선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석이 있는데, 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승자독식이 아닙니까? 예, 예. 예, 이긴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청구당에 뭐, 의석이 몇 개, 뭐, 이렇게, 그 아예 다음에, 배정이 돼 있군요. 그게. 예, 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최고위원회 안에. 그러니까, 아, 자기 당에서 검증해서 내세우면 그 사람은 당선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시스템이구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거제도의 차이야 뭐 태용호 씨가 뭐 보여주지 않았어도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를 저 외교관들이 그렇게 남한에 돌아가는 정가 소식을 보았다면 진즉부터 알았을 것이고요. 그죠? 네, 네, 다만 차이가 이번에 조금 있다면은 탈북자 가운데서 탈북자 외교관 출신이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그것도 강남에. 네, 강남의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한 군데에 출마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극이, 저는 전혀 자극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런 걸로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여기에 와서, 이 남한에 와서, 하는 그 활동들이, 예, 정말 그 북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영호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이, 예?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납득이 갈 만한 그런 활동들을 했어야죠. 예.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BBC 특파원 보도에 의하면 태영호 전 공사가 2016년 여름 네, 영국 주재 외교관 임기가 만료돼서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네, 귀국이 임박한 시점에 망명을 감행해야 될 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귀순을 결심한 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당시 통일부의 경우는 태공사의 귀순 이유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자녀의 장래 문제 등이라고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사유 말고 좀 더 어떤 그 다른 사유에 대해서 혹시 확실한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태영호라는 사람이 예, 예. 그 책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쓴 책이 있거든요. 삼층 서기실이 암호라는. 예, 그 책을 써서 좀 그때도 좀 파장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책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자기는 대한민국을 그 동경하고 있었고 망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맏아들이 그 북에 남아 있다나니까 대학 4학년이 돼서 그래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4월에 예. 맏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나오게 됩니다, 영국에. 예. 그래서 망명하게 됐다. 아, 이렇게 그 말하고 책에는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구만요. 예. 네. 2014년 3월이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지금 그 네, 남한으로 온 거죠. 예. 예, 그래, 영국에 나와 있다가 온 거죠. 그런데 그러자면, 2014년 그때 아들이 나오자마자 우리 뭐 오면 되죠. 예. 예? 그런데 오지 않았거든요. 네. 2016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부터 2년 지난 후에. 예. 예. 그런데 2014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 태영호 전 공사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그 풍자한 리발소에 찾아가서 풍자한 예. 사기를 걸어놓은 리발소에 찾아가서 그 리발소 그 주인을 협박한다. 아, 그래요?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예. 예. 예?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김일성 주석 그 생일 전날이어서, 예. 그 대사관에서 회의, 강연, 뭐, 이런 게 행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서가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체포비서였으니까, 예.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대사관 성원들이 나서지 않아서, 예. 자기가 나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망명을 준비한 사람이면, 예, 네? 예, 대한민국 동경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엔 뭐, 또 뭐, 최고 지도자고 나발이고 없을 때죠. 예.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이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가서 그 리발소에 가서 그 주인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이건 국제적인 그 문제로 이게 그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협박은 범죄죠, 범죄. 네. 그러니까 누구도 안 나선 겁니다, 그게. 예, 예.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예. 이 태영호라는 사람은 갔던 겁니다, 그 리발소로. 그래, 가서 문제를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리에 이만큼 충실하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음. 그때 당시까지는 이 사람이 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아, 근데 그 보도된 걸 보면 지금까지 해외에서 주로 태영호 씨가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 김정은 네, 노동당 위원장의 그 통치가 외부에서 오해를 받고 있고 네, 선정성을 추구하는 그 이런 구라파 언론들에 의해서 잘못 보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끊임없이 그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망명을 하려고 결심했고, 맏아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영국에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 망명하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국에서의 그 발표한 자료를 자료들을 봐도, 네, 그 중앙검찰소에서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 뭐에 그 뭐 공금 횡령 뭐 이런 걸로 해서 중앙검찰소에서 그 호출장을 발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비밀 누설 뭐 공금 횡령 이런 거 했다고. 근데 그 BBC 그 저 뭐야 보도자료 봐도 그 BBC 기자가 영국이 등산청처럼 살았다고 예 네,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자녀들을 영국으로 유학시키고 저 학교를 보낼 정도면 그리고 뭐 골프도 치고 뭐 네. 그렇게 상당히 그 중산층 평범한 중산층 정도 네. 생활을 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금 횡령이 하지 않았으면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비밀을 빼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살한 거죠, 중선처럼. 아, 그 부인은 그래서 골프 치지 말도록 해가지고 테니스로 바꾸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국은 골프 나라 아닙니까, 영국은? 예, 예? 예, 골프의 고향. 예, 근데 골프 하는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예. 테니스는 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테니스가 더 돈이 든다. 네. 아, 그 좀 그렇군요. 예. 아, 뭐 그러니까 테니스도 골프도 나는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무튼 책 보고 이렇게 확인하다 나니까 예,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저는. 예. 아무튼 뭐 그러니까 보통의 북한 외교관보다 너무 상류층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됩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상의 그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 예,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지금 예, 이제 그럼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공금 횡령을 했고 미성년자 성추행을 했고 뭐 등등의 이런 것이 터졌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성추행인 게 성폭행이라는데요. 성폭행이요. 예, 그리고 뭐 그건 또 근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렇죠. 예, 일방적인 어떤 뭐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거나 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확인이 우리 남한에서 또 그 정보를 접근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되니까 예, 일단 이전에 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2016년에 갑자기 그렇게 귀순을 했고 그게 네, 상당히 좀 고위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네,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책도 내고 강연 활동도 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의례껏 우리 홍 선생님 안 그러는데 이 탈북자들은 극우가 돼요 갑자기. 네, 탈북만 했다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 좋은 점도 있을 건데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체제 좋은 자기보다도 저는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말하라. 예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 비판할 거는 네, 비판하고 그렇죠. 예, 이 뭐 3대 세습 이런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좀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좀 네, 그렇게 비판해야 될 건 비판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 굉장히 순수하고 좀 네, 북한이 그다음에 또 이제 단합도 잘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좋은 장점들은 인정해주고 또 네, 이제 비판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비판하고 저는 그런 입장인데 네, 아무튼 태영호 씨 같은 경우나 뭐 또 탈북자들 기존의 대다수가 이제 특히 언론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극혐을 하는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잘 나름 물론 잘 살았으면 뭐하러 나오겠습니까마는 네. 아무튼 좀 그런 점들이 아쉽다. 그래서 균형 잡힌 정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네. 우리 왈가왈부에서 좀 하느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예, 예. 워낙 그 탈북자들이 주로 그런 좀 극우 방송들을 많이 해버리죠. 네, 그렇죠. 그렇게 구구라고 완전히 그니까 뭐라나 이렇게 거짓 뉴스, 예? 예, 가짜 뉴스. 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확인할 수 없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 실리 들어서 말하면, 요전에 장성택이 부인, 김경희, 예, 예? 죽었다고 주송하나, 그다음에, 강철환이 이런 애들이, 그다음 김은강, 예? 예. 강명도, 이런 애들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누구였죠? 그 북한의 인민 배우였나요? 또 현성월. 예, 예, 현송월. 그 네. 사건이 유명하죠. 네, 그 사건도 유명하죠. 예, 죽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북한은 부활을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의 안 믿을 건데 갑자기 부활을 해서 나타난 사람인가? 동아리 왕국입니다. 예, 예,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요. 예. 네. 아무튼 그 태공사가 귀순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태공사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예. 예, 인생이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 예. 실리들어 말하면 무슨 북한 갱도는 이게 쭉 직선이다. 우리 터널처럼. 예. 예? 근데 그래서 북한 대표단이 스웨덴에 와서 스웨덴 갱도를 보니까 스웨덴 갱도는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고 하면서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북에서 살 때 갱도에 들어 못 가본 거죠.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 옛날에 북한에 살았군요. 예, 그러니까 북에서 산 횟수가 적고 예. 그다음에 또 외무성에서만 이렇게 근무하다 나니까 예. 외무성 실정은 잘 알 수 있겠죠. 음. 그렇지만 그 나머지 실정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북한 갱도들이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딕선처럼 쭉쭉. 아, 갱도를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든다. 이게 앞에서 핵탄 그런 폭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다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다 이렇게 꺾어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갱도를. 예, 예. 그리고 또 동해선 철도 연결? 네. 한반도 동단 철도 연결은 불가능하다고. 예. 불가능한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그 책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동해안 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인민군 부대들을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예. 해안방어 부대들을. 예. 근데 그 사람 군사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안방어 부대라는 거는 해안선 따라서 쫙 일렬로 배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적이 상륙할 수 있는 지점, 그런 지점들에만 해안방어 부대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 무수단처럼 절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배치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동해선 철도라는 것도 이 바다에 붙어서 가긴 하지만 거기에
그 해안방어 부대도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뭐 그런 것들은 외무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전문 지식은 잘 갖췄겠지만은 사실 북한 네. 현재 최근의 어떤 상황이랄지 또는 네. 뭐 군사 관련된 지식이랄지 이런 거는 뭐 일천한데 네. 아는 척을 한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이 행정구역도 제대로 모른다, 그 사람. 아, 그러니까 그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 자기 그 부서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평안남도 상공군에, 예, 이렇게 추방돼 갔다고. 예, 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상공군이라는 게, 옛날에 평안남도에 속해 있었지, 60년대에. 아, 예? 아, 예. 그 이후에 평양시에 속해 있다가, 2011년인가? 그때쯤에, 그 북한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항해북도로 넘었거든요. 아, 그게 또 행정구 개편이 있었네요. 행정구역이. 예. 예. 근데 그 태영호공사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외무성에 대해서는 알겠죠. 예. 그리고 이 태공사가 그야말로 북한 내에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컸고, 그다음에 유학을 어렸을 때 갔고, 중국에서 또 이제 평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같이 컸던 사람들이 이제 뭐 상당히 제가 이름이 낯이 익은 뭐 오진우 뭐 네. 전 인민무력부장 네. 그다음 허담 전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예, 예. 네? 이 책에다 쓴 게 최선희 부상 아시죠? 예. 최선희 부상하고 자기 같이 중국 유학했다는 겁니다. 아, 네? 책에서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태영호라는 사람이 62년생이거든요. 예. 최선희 부상은 64년생입니다. 야, 예. 부상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유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또래, 평양외국어 학원 2학년 때 중국 유학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에 지금 위키백과에 있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검증이 더 필요하겠네요. 예, 근데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북에 다니는 재미동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아, 예, 예. 4년생이 맞거든요. 음,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중국 유학 하긴 했는데, 예. 이 대영어하고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최선희 부상과 같이 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도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오지는 아들, 그다음에 허담 아들,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다, 자기 몸값, 내 이렇게, 북에 이렇게 지금, 고위층의 이런 자녀들하고 내 이렇게 가깝다, 이런 걸로, 예, 예.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네, 그거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내에도 이제 뭐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북한의 이제 정보들을 상당히 이제 예전과 달리 많이 확보를 하고 있을 건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반론 제기하면, 예. 저처럼 이렇게 욕먹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공격받고. 우리 홍수님이야 뭐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냥 열심히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또 이 낙가죽 듣고 오니까. 내 뜻 좋습니다, 저는. 예, 예. 아무튼 보수당을 택했지만은 예, 민주당에 영입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는 뭐 예, 정의당에 영입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탈북자들 중에서 이렇게 인재 영입으로 해서 국회의원 출마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죠? 네, 저 반대 안 합니다, 저는. 예, 예. 예, 반대는 하지 않는데, 대신, 정말, 통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탈북자를 영입하는 자체는, 예, 통일을 목표로 하고 영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평화롭고 평화 번영의 시대라고 하죠. 예, 네? 예. 그러면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태영호 공사 이야기 가운데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아니, 왜 통일에 대해서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냐?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통일에 대해서 좀 네, 완전 보수 당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네.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네, 했습니다. 네, 예. 저도 공감하죠. 예. 근데 이 태영호란 사람이 지나온 생활이 안 그랬거든요. 예. 이 사람 출마 선언하는 거 보고 내가 전 코웃음 쳤습니다. 예. 예. 이 사람 뭐라 말했냐면, 예? 서로 남북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곧 진정한 통일이다. 예. 예?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교류하고 예. 협력하도록 탈북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북에 대한 반북 의식을 우리가 반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 국민이 이 통일에 대한 그 기대감,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예. 예?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태영호 자체도. 네. 근데 이 사람은 지난 기간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때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홍 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좀 해오셨는데, 우리 네. 홍 쌤도 뭐 책을 집필할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얼른 좀 쓰셔가지고, 예? 네. 올바른 좀 다른 시각의 기존의 어떤 탈북자들 같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네.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닌 좀 더 공정한 좀 그런,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대순으로 지금. 그러시군요. 예.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우리 가정 이야기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최종으로.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북한의 현대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 다 썼고요. 예. 지금 다가소 유치원 시절 쓰고 지금 인민학교 시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뭐 탈북자 분들 가운데서 좀 그런 또 책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네, 어쨌든 나쁘다고만 해야 되나요? 앞뒤 맞지 않는, 아니, 사실과 뭐, 전혀 맞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 않든지 어떻든지 간에 책을 내면 네. 그게 비판도 받고 이제 교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책 자체를 내는 분들이 드물고 네, 좀 아직까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이 태영호 씨도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될지 뭐 낙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출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뭐 출마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하는 거죠. 일단 그 출마를 해야 또 비판도 가능하고 네, 그렇죠. 예, 그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지역구에 특히 탈북자가 출마한 건 처음인 것 같으니까 상당히 네. 좀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우리 네. 홍 선생님도 기회만 된다면 나도 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 피하지는 않겠다 했으니까 네, 정말 뜻이 있다면은 좀 나름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네, 네. 그 지역 시의원이랄지 뭐 이런 것에서도 좀 도전을 좀 해보면 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왈가왈부 잘해서 예, 예. 분들이 그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예? 무조건적인 부주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출마할
뭐 선언할 때. 예. 그런데 그게 뭐 무조건적인 포주기식이 아니었죠. 우리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무조건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대립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평화통일 이룩하자면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예. 알아가는 게 첫 단계거든요. 예. 서로 왕래를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홍강철 선생 같은 분을 통일 시민이라고 제가 좀 명명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체제도 살아보고 저쪽 체제도 살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양쪽을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 그야말로 시민들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이분 홍 선생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 통일이 되면 좋다 나쁘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 좀 하실 역할이 상당히 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북자는 어떤 분은 달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했죠. 예, 저는 달북자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한 중매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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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북이 서로 사랑하고, 예, 예? 예,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예. 달북자들이 중매를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좋습니다. 우리 뭐 청취자들에게 이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경 군관학교 최우수 우동생으로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 쪽에 상당히 전문 식견이 많으시고 또 이제 사실 북한에서는 서민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예.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씨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네,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저는. 예, 그래서 그 평범한 탈북자의 시선으로 이 태영호 씨의 그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은 한마디 더 해주시죠. 아니, 못다한 이야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죠. 예, 그렇죠. 예, 시간상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누구나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탈북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그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와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뽑아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모든 유권자분들 저보다 공부도 다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은 아는 거죠. 옳고 그름은 꼭 아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네. 또 이제 북한 관련된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 우리 그 홍 선생님 이야기를 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